같이 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려있고 금성이 회복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고 나쁜 사람도 따로 인해갖고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여성 자본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 살 때 이 물건이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냐. 여성들은 병내가 발달되어 있는 직감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들이 왜 남자 선택하겠어요? 내 생명력을 잉태해야 되는 사람이죠.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욕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사랑해줄 수 있어요. 내 파장이 사실은 가장 치유가 육체적인 치유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건 섹스입니다. 여성과의 아니면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또 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오랫동안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보통 사람보다가 그 관계를 잘하는 사람 오히려 부부인데도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각방 쓰고 의미부여 전혀 안 돼갖고 섹스 리스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제대로 된 그게 관계가 됐을 때는 굉장히 치유력이 높아지고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소비가 바로 지금 여성 시대고 또 소아들이 작은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 물질의 노예 같은 물질의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대지만 이 친구들은 물질을 알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된 세대들이니까 거기에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증명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여긴 사람들 뒤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생산의 부분이 있었어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이 식물을 자라든 제품을 만들든 거기에 얼마만큼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진실이 담겨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하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생산자가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자기들 이익 마진 많이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획적 정성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다 더 나쁜 거는 거기에 단가 낮추려고 이상한 거 쓰는 거죠. 당연히. 모양만 껍데기만 좋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과정이 되죠. 그러면 생산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생산을 해요.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가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잉여 가치를 추구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돈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잉여 개념으로가 아니고 연한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아닌가? 내가 죽을 때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주변과 이웃을 아우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최소한 이런 노력을 했고 노동을 했으니까 이 정도 생활만 가능할 수 있다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결국은 내 정신건강, 내 가치 추구가 공의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어야만 된다. 그게 바로 힐링 가치를 추구하는 생산이다.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유통인데 유통의 본질을 국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이라는 지역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맞죠? 근데 유통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와 차이점은 사회주의는 국가 개념 안에 있는 개념이고 우리 자본주의는 국가 개념을 벗어난 시장 경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통이라는 게
나중에 제대로 된 유통이 일어나면은 국가 권력을 대신할 수 있다. 국가 권력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가 권력이 더 커지려면 자본주의 개념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소비자들을 호주머니만 빼가는 개념 갖고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추구가 여당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인격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 내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산 하에서 내가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몇 조씩 있는 부자가 왜 그보다 더 몇백 조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영향이에요. 그게 우주 승리에 맞는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옛날에 제가 20대 중반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돈을 내 자력으로 자본주의 사회니까 제가 전쟁이라는 거는 총합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를 위한 그런 재미가 없잖아요. 자본주의는 일단 기업이라는 모델을 갖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 하든 아이디어를 짜든 뭘 하든 리스크 부담하든 돈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창조 작업이잖아요. 뭐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종합예술이다. 단 생명 문제를 직접적으로 죽이고 살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도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에 걸립니다. 물론 그때 생명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직접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종합예술이 기업이란 모델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인데 기업이 잘 살아가기, 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통 얘기를 하다가 빠져나왔는데 자, 생산과 소비자가 있으면은 생산자는 아까 얘기했던 품종 소량 생산 형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과 진실이 담겨 있는 만큼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산자가 행복한가. 그러니까 소비자는 자기가 자연 치료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 생명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소비를 하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게 과연 생명력을 살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력을 살리는 제품이냐가 중요하고 그게 믿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착한 가격으로 그렇다고 그게 싼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합된 소비자가 생산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모델이 바로 유통구조의 시장 권력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조합 모델이 그런 맥락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지루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자 이제 조직의 중요성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는 안 그런 것 같은 부산중공업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이 만들어지면요 없다가 조직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누군가 소수의 자기 계산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권력 의지가 작동합니다. 이게 아주 조그마한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 의지라는 게 결국 예를 들어서 우리 인자에 와서 바포만 권력 의지를 갖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점장도 권력 의지를 갖고 있고 저 밑에 선생님도 권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 그러니까 갑질 의지이 있는 거죠. 제가 쓴 글 중에 삽질과 낫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보면은 이 부분하고 좀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삽질을 한다는 수군포잖아요. 수군포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맞죠? 수구리고 하는 던지는 거기 포라는 게 수군포예요. 그게 삽질이에요. 그건 겸손이 시작. 일단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낫질도 마찬가지예요. 낫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낫질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이죠.
그러면은 조직이 자 형태가 있는 조직은 전부 다 권력의지가 제가 자연주의 통조합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데 좀 지나면은 돈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내 권력의지가 작동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3년 지나면 떠나야 되니까 떠나기 전에 뭔가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계산, 권력의지가 작동하다가 생기는 문제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조합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 센터 여기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양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조합이 운영하는 힐링 카페가 힐링 센터가 그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카페가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들 고객들한테 그 신뢰를 얻는 수단이 되거든요. 돈 하지 말아야 되죠. 커피하고 차 마시는데 벽에다가 제품 제대로 된 자연 치료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을 전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뭡니까? 묻는다는 거. 이 제품 광황인데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묻는다는 거죠. 근데 광황이면 광황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서 가져왔어. 또 이게 결국은 광황의 효과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가 이걸 얘기하고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힐링 딜렉터죠. 카페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딜렉터를 두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보이는 형태의 조직은 바로 생명력을 살리는 신뢰성 넣는 작업이다. 그러면은 진짜 돈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데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의사결정이. 옛날에는 어쨌든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클라우드 소싱이 가능해요. 의사결정할 때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런 제안사 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무수히 많은 전문성을 갖춘 대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제 책에 지난번에 본고에 통합 미래과학을 거기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만 군중의 개념이 옛날에는 그 바람이 불면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게 군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솔리니가 또 누굽니까? 독일의 응? 저기 히틀러가 다 그걸 파시즘이나 뭐 히틀러가 만든 모델 전체 다 군중들을 자기 손아 그 책 보고 군중이란 책 보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때는 군중이 무식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렇지 않다는 각 개별 생명체의 개별 신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분들의 생각들을 다 모아서 둥지를 모으는 게 결국 하늘의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민중의 뜻이 하늘의 뜻 아닙니까? 역사라는 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잠시 왜곡되었다, 휩쓸렸죠. 계속 정도로 가는 게 역사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대중적 소구력을 갖춘 모델이 그야말로 그냥 대중들의 의사결정으로 그냥 그 순간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권력 의지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IT가 한 가장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가 한 기회가 바로 그런 거다. 자연미인을 뽑는데 국민참여심사단을 모집하려고 생각했어요. 이거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 이거 누가 나왔는데 뭐 5명, 그럼 역시 뽑아라. 몇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 사람들을 판단해. 여기 슈퍼스타 K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아시아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자 이거 누가 나왔고 자기 그 나라 사람은 예를 들어 평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만 평가하게끔 해서 나온 결과 갖고 다 한다면 제가 좀 굉장히 정확할 수 있다. 제가 2기 자연미인 대회 할 때 심사위원단을 20명을 모았어요. 다 그래 좋은 분들이에요. 나이 3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모아갖고 심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 나온지 아세요? 20대부터 70대까지 뽑았어요. 미인들 선발대회 했어요. 다 흰 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그때 했던 데가 그죠? 저기 산들소리 수목원 저기 태릉에 가면은 수목원이 있어요. 거기서 야외에서 했어. 그 6월달에
정도 되죠? 했는데 누가 입더니 40대였대. 40대에 입더니 여성의 아름다움이 20대에 싱그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대에 그 화려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40